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이 읽어주는 자매지족 갱자 마술사입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네. 유채준. 넓은 세상에는 사람도 많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내 교직 37년 동안에 내 살관을 서쳐간 제자들도 제법 있다. 그래서인가 그들과 몇 번 만남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런 만남도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교단에 선 1970년에는 햇병아리 애송이 교사인 내가 학금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언강생심이었다. 그런데 2학년 2학생반 담임선생님께서 갑자기 상가에 들어가셔서 여름방학 개학날부터 내가 담임을 맡게 되었다. 내가 수업을 들어가던 반이라 학생들과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교감선생님을 따라 교실에 들어가니 교감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께서 상가를 받으셔서 오늘부터 유채준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시게 됐다고 하시자 학생 맺이 고성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한영의 뜻을 보이니 다행이다 싶었다.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누고 교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내 옆자리에 연세 많으신 남 선생님께서 내게 작은 목소리로 이건 파격적인 인사예요. 고등학교 2학년 2학생 반은 그것도 초임의 총각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교장 선생님께서 신임하신다는 거니까 더욱 열심히 해요. 하셨다. 아마도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우선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 학급조회와 종료 때에 꼭 출석을 부르며 얼굴을 확인했다. 그렇게 한 지 3주도 채 안 되어 출석부를 보지 않고 얼굴만 바라보고 번호 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을 부를 수 있게 되어 매일 그렇게 출석을 불렀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내와 종로의 한 양복 총판장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나오다가 입구 계산대 앞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가 내 초임 고등학교 내 담임 학급의 제자라는 것을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서슴지 않고 너 몇 분 누구 아니냐? 어머 선생님 번호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했던 일이 있었다. 아마도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내 딴에는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했고 특히 학생들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쓸모있는 훌륭한 학생으로 키우겠다는 교육열이 충만했던 것 같다. 그 후 나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D상고에서 근무했다. 그때는 중학교를 졸업한 남학생 중에 성실하고 근면하면 성적도 매우 우수하지만 다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까지는 지나기 어려워서 D상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전국 최고의 명문 상고로 취업률 역시 상고 중에 제일 높았다. 그런데 1990년쯤에 어느 봄날로 기억난다. 내가 T고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수업 시작 중이 울려 수업에 들어가려고 책과 분필통을 들고 자리에서 막 일어섰는데 웬 젊은 사람이 조그만 수첩을 왼손에 들고 나에게 다가오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한다. 낯선 사람이지만 의례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나도 답례했다. 그런데 나에게 뭔가 또 말을 하려고 하는 눈치인데 나는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인 줄만 알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홍보활동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다급하게 선생님 저 김 누구누구입니다. D상고에서 제가 1학년 때 담임하셨잖아요. 제가 부반장 했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한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자세히 보니 까까머리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 예고도 없이 너무 뜻밖의 방문이어서 그랬는지 이제 겨우 15년 남짓한 세월의 간격이 있었을 텐데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앞불사. 특히 부반장이었다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을 텐데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미안함을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고 내 얼굴이 붉어진다. 땡땡이는 수업 시작 중이 이미 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다짜고짜로 선생님 제가 매일 며칠 몇 시에 강남에 있는 목과의 식장에서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며 나에게 아예 첫 문자까지 가지고 와서 주었다. D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 은행에 다니다가 명문인 K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해서 당시 대학교 졸업자 중 5% 내에 들어야만 갈 수 있다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신부감은 시내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같이 온 친구가 말했다. 거의 다 사윈 불씨를 다시 지피듯 되살려낸 내 기억 속에는
홀어머니와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던 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 좋은 직장도 가고 훌륭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잘되어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내가 37살에 첫 주례를 썼고 그간에도 몇 번 주례를 쓰기는 했지만 출신 대학교에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은데 주례를 왜 나에게 부탁하느냐며 사양했다. 그랬더니 저는 저와 인연이 깊고 제가 존경하며 만약에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찾아뵙고 상담도 할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하며 간청한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말과 인정에 막힌다고 했던가. 내 신금을 울리는 땡땡이야 말이 되는 말다운 말 때문에 그만 허락했다. 사실은 내 마음을 움직인 땡땡이의 말도 말이지만 사제지간의 인연과 정, 거기에 알아보지 못한 미안함과 알아보지 못한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려는 나의 마음이 많이 작용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땡땡이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내내 건강하고 내가 주라사에서 말한 대로 부부는 일심동체요 공동 운명체니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열릴수처럼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사람들은 초면인 사람과 인사할 때 대개는 명함이 있으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수하며 서로가 성명을 상대방에게 말해준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로 성명을 말해주었을 때는 인사가 끝난 다음에 10번이면 10번을 거의 다 다시 묻는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성씨가 유씨라고 하셨나요? 예. 아 그렇군요. 이름이 채자 준자 채준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끝마다 이름을 꼭 붙여서 말을 해서 만나서 같이 있는 동안에 상대 이름을 어찌나 여러 번 부르는지 이름에서 불이 날 지경이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얼굴은 물론 이름까지도 다 머리에 완벽하게 입력해 두었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서 마치 10년 지기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고 다정하게 아유 우리 땡땡땡 선생님 하고 손을 잡고 힘있게 흔드는 악수만으로는 부족한다. 꼭 포옹까지 한다. 이렇게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이 친구는 심지어 나로 말미암아 알게 된 내 친구를 나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학생 때는 총학생회장도 했다더니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출마자 누구의 선거사무실에서 참모로 활동한다거나 국회의원 출마를 할 거라는 등 소식을 풍문에 듣기도 했으며 간혹 지역신문에 그에 관한 기사가 몇 줄 나오기도 했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 출마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문득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때는 그 친구의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그 인사법이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게는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인사법을 흉내라도 냈었더라면 아마도 제자 땡땡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혼자 씁쓸히 웃었다. 2022년 5월 12일 네, 감사합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갱잠 아주사였습니다.